비례대표석 47석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충격적인 정말 이 48.1cm 투표용지 요걸로 상징되던 정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길쭉하죠. 개표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죠. 기계가 막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걸 대비해서 새로운 기계를 들어놓는다고도 합니다. 선관위가. 자,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억을 제가 되살려 드릴게요. 그때 아마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사실 유튜브 찾으면 뭐 총정리 이런 영상도 4년 전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결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위성정당이 있었고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표방하는 또 열린민주당이라는 또 사실상의 위성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서 표를 얻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합쳐졌고요.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대 양당의 제도로 변해버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볼게요. 더불어시민당 17석, 열린민주당 3석 합쳐져서 이렇게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갔고요. 미래한국당 19석도 다시 총선 끝나고 합쳐져서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이 됐네요. 그래서 거대 양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소수정당, 국회 다양성, 그래서 뭐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줬던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돼버렸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말한 게 조금 뉘앙스가 그거보단 진일보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 복잡하기도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입니다. 그중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합시다. 비례대표 47석. 이 비례대표 47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어제 결정된 겁니다. 지역구 253석은 뭐 마포을, 뭐 동작을 거기서 그대로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투표용지를 이번에도 2개를 받게 되겠죠. 왼쪽에 있는 흰색은 우리 지역구, 오른쪽은 이제 정당 인기 투표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이게 개개인 이름이 적힌 게 아니라 A당, B당, 뉴스 들어가 혁당, 뉴스 안 들어가 혁당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어떻게 계산될지 모르겠는데 비례대표 뭐 계산한다며 니네가. 그러니까 많이 얻으면 좋겠어. 인기 투표를 요 초록색 투표용지에 하게 되는 거죠. 자, 기본 상식 투표용지 2개고요. 그리고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비례 47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일단 뺄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연동형, 뭘 연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뭐 클라우드랑 연동하면 거기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어디 연동한다는 거냐면 지역구 의석수를 지역구에서 얻은 표, 그러니까 동작을, 마포을 이런 지역구에서 얻은 그 의석수를 비례대표, 아까 정당 투표, 그 정당 인기 투표 거기에 연동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준이 붙은 건 100% 연동해 준다는 건 아니고 절반만 해주겠다. 준은 이꼴 절반이라고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제 아이패드로 한번 연결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역구가 253석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여기가 이제 47석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거 알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득표율이 정당의 인기 투표라고 일단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못 채운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동작을, 마포을 이런 데서 막 졌어. 우리 당은 사실 거대 양당이 아니야. 졌어. 근데 정당 인기 투표에서는 표를 좀 얻어. 그럼 억울하잖아요. 정당 득표율은 꽤 되는데 지역구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들한테 밀렸어요. 막 빅네임 후보들한테 밀려서 떨어졌어. 한 표도 못 받, 한 석도 못 얻어. 이런 거를 좀 해소하고자 정당 득표율을 토대로 해서 비례대표를 좀 자리를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1. 자, 정당 득표율이 8%가 나왔습니다. 8%가 나왔고요. 지역구는 18석을 얻은 뉴스 들어가 혁당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볼게요. 전체 의석수가 아까 300석이라고 했잖아요. 300석에서 8%니까 0.08 하면 뭡니까? 24석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조금 러프하게 봐서 정당 득표율만 따지면 우리 인기 투표 0.08이나 얻었으니까 사실 24석 얻어야 돼. 근데 지역구에서 18석밖에 못 얻었어. 에이, 그러니까 우리 6석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 인기 투표는 8%나 했으니까 6석 채워주세요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연동형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준연동형. 준은 뭐라 그랬죠? 절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3석을 주겠다는 거예요. 3석 가려졌다. 제 얼굴에 가려졌다. 자, 3석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2로 그럼 볼게요. 뉴스 들어가 혁당이 10%의 정당, 아까 그 녹색 투표 용지에서 사람들이 10%를 우리 정당을 뽑아줬어요. 근데 지역구에서는 10석밖에 못 얻었어요.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300석이니까요. 0.1 하면 30이 되죠. 우리 인기 투표로는 우리 아까 녹색 그 투표용지 정당 투표용지로는 30석을 얻어야 돼요. 근데 지역구에서 10석밖에 못 얻었어요. 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 채워준다면서요. 근데 연동형으로 했으면 20석 채워주겠지만요. 연동형으로 했으면 자, 펜이 안 나오네. 자, 20석을 채워줬겠지만 준연동형이니까 몇 석? 10석만 채워준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를 연동을 해서 너희가 지역 정당 득표율에서 못 얻은 만큼 우리가 한번 최대한 그 인기 투표에서 얻은 거대로 한번 최대한 맞춰줄게. 니네 개개인의 지역구에서는 빛을 못 봤지만 정당 인기는 그래도 이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맞춰줄게. 요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꼼수 위성정당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지역구 의석수를 이렇게 빼잖아요. 지역구 의석수를 빼주니까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 왜 억울하냐 볼게요. 정당 득표율 40%고요. 지역구에서는 125석. 되게 잘 나가는 당이네요. 뭐 마포, 을, 동작, 을 이런 데서 125표나 125명의 당선자를 배출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거대 양당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볼게요. 300석인데 0.4가 될 테니까 120석을 인기 투표로만 보면 얻게 되겠죠. 그런데 지역구에서 이미 125석이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채워줄 게 없네. 너희는 지역구에서 이미 120표 이상을 얻었어. 너희는 채워줄 게 없어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거대 정당일수록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 휩싸이는 겁니다. 왜? 꼼수 위성정당 뉴스 들어가 혁당이 원래 정상 정당이었으면 뉴스 들어가 혁당을 만들어가지고 지역구에서는 0을 만드는 거야. 지역구에서는 0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당 득표율은 뉴스 들어가 혁이랑 비슷하니까 뉴스 들어가 혁당을 많이 뽑겠죠. 그러면 뺄 게 없어지니까 여기서 정당 인기 투표에 따라서 의석수를 많이 얻게 될 것이고 나중에 뉴스 들어가 혁당과 뉴스 들어가 혁당을 합치면 거대한 양당이 또 생기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빼는 그 유혹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그 거대 양당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꼼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그 녹색 투표용지 보시면 1번, 2번 없었어요. 그죠? 1번, 2번 없었고 3, 4번부터 시작했죠. 왜? 비례대표를 안 냈으니까 위에 거 2개 지워지고 이름 비슷한 것부터 시작한 거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물론 모든 정당이 이렇게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지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습니다. 아셨죠?
채울 게 없는 것까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다른 뭐 이렇게 뭐 총정리. 저도 계속 보면서 안 까먹고 있거든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이라고 말 안 했고요. 어제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위성정당에 표현한 게 21대 총선 때 그 비례위성정당과 크게 다르진 않다는 평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다른 표현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다른 야당, 소수 야당들, 또 시민사회 목소리까지 다 합쳐서 거기서 비례대표를 통합으로 뽑아서 우리도 팍팍 밀어주겠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만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야당 전체, 시민사회, 민주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뭔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죠.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요. 이 대표는 위성정당과 자신이 제안한 통합형 비례정당 간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소수 정당들, 소수 정치 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꼼수 위성정당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대표는 준위성정당 그리고 통합형 비례정당이란 표현을 계속 써왔지만요. 돌고 돌아서 21대 총선처럼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도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칼을 들 순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달라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한 이유가 바로 어느 정도는 21대 총선처럼 결국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사설들은 좀 극명에 갈렸습니다. 한겨레 사설로 먼저 볼게요. 준연동형 결정 이재명 소수 정당에 양보해서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한때 거론됐던 병립형으로 퇴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병립형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병립형으로 퇴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준연동형의 문제점인 위성정당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진 못했다. 그러니까 이 대표 본인이 말한 대로 그 민주진영을 통합할 수 있는 그걸로 계속 좀 나중에 변치 말고 좀 이끌어달라라는 취지로 한겨레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번 준연동형 유지 결정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또 다른 시험대를 마주하게 됐다. 어떤 시험대냐면요. 통합 비례 정당이 야권의 총선 승리를 담보하는 큰 그릇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위성 정당에 그칠지는 앞으로 민주당이 하기에 달렸다.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준연동형 취지에 맞추려면 소수 정당에 대한 통큰 양보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 확보에 연연해서 선거 연합 대의를 훼손하고 선거 막판까지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민주당 안 되게 지금 이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말한 대로 어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뭐 민주당 계열이 아니더라도 소수 다른 목소리를 내는 뭐 환경 관련된 노동 관련된 뭐 조금 더 끝 양단에 있는 그런 진영에 있는 그 정당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명단을 만들고 통합을 행보를 보여달라라는 게 한겨레의 사설에서의 그런 목소리입니다. 중앙일보는요. 또 고삐 풀린 위성정당 선거제 정치권에만 맡길 일인가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위성정당 금지라는 대선 공약을 번복한 것은 물론이고 위성정당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평가했고요. 다수당 대표의 입장 표명에 따라서 두 달여 남은 40 총선은 문제투성이인 채 치러질 상황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지난 총선 때처럼 도로 민주당, 뭐 도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다를 게 없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거죠. 더 큰 측면에서는 이렇게 중앙일보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는 이해 당사자인 국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선거제. 그러니까 꼭 이 비례에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선거구 획정도, 그러니까 뭐 마포을, 동작을 이런 거 선거구 획정까지도 전체적으로 이 선거 제도를 왜 그라운드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계속 당연히 자기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결정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제에 다음에는 의원 정수와 세비 문제까지 중립적이며 합리적인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가 숙의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럼 어떤 반응일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말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란 단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지난주 이미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가칭 이름을 국민의 미래라는 당명까지 정한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 때 미래한국당인 것처럼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약간 비슷해야 사람들이 요 당이 요거구나, 여기 형제당이구나 해서 뽑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통합하든 말든 요건 뭐 차제에 결정할 문제겠지만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병립형만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 왜곡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중텐트 진영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 그 준연동형제 유지에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거죠. 새로운 미래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쳤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입법 취지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병립형 회기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일단은 가게 됐다는 점, 그리고 특별한 여야의 어떤 추가적인 협의에 도달하지 않을 상황이 조금 더 확실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비례대표제 47석 비례대표석 47석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될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이 어떻게 누가 합류하고 이 비례대표 그 거대 정당이에요. 어떻게 꾸려질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